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장의 전자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변이전류와 유전체 순실각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 중에 전도전류 밀도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이전류 밀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공식을 적어보게 되면, 자, 전도전류 밀도 같은 경우에는 IC다라고 해서 도전도의 전개색이 E라고 표현을 했고,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ID라고 해서 라운드 T, 라운드 T, 이것이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전도전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흐르는 전류입니까? 도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쵸? 자, 변이전류 밀도, 변이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흐르는 겁니까? 유전체에 흐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전체다라고 하고, 유전체를 다른 말로 절연체다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평행판 콘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판 콘덴서에서, 자, 여기에, 자, 전위 V다라고 하는 것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 V. 자, 이 전위 V라고 하는 것을, 자, 시간의 함수로 하게 된 Vm, 사인, 오메가, T이고, 자, 전개 E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D분의 전이 VT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의 극간격을 D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의 전개 E는 D분의 VT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D분의 VM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이걸 다시 써보게 되면 EM. EM이라고 하는 건 D분의 VM을 EM이라고 써볼까요? 사인 오메가 T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체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당연히 도체 성분도 있기 때문에 전도 전류 부분도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변이 전류인 ID도 흐르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전체에서 흐르는 전도 전류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IC는 시그마 E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쵸? 자, 여기서 E라고 하는 건 시료값이라고 하죠. 시료값. 자, IT는 자, 이것을, 자,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 이거 뭡니까? 미분해라는 얘기죠. EM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 그죠? 입실론, EM, 오메가, 입실론, EM. 자, 뭐가 됩니까? 이거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이거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입실론, EM. 자,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입니다. 자, 90도라고 하는 건 J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J에 오메가 입실론 EM 사인 오메가 T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IC는 뭡니까? 시그마 E이기 때문에 시그마 EM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럼 잘 보면, 자, 이 전도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과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자, J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90도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식값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 자, 이것을 시료값의 형태로 나타내면 IC 전도전류 밀도는 그냥 시그마
2다라고 쓸 수 있고 IT는 변이 전류 밀도는 J의 오메가 입실론 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변이 전류는 전도 전류보다 위상이 어떻다? 90도 앞선다 이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전도 전류라고, 변이 전류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유전체에서 흐르는 전류고, 전도 전류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보다 90도 앞섭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벡터로 나타내 보면, 자, 여기는 전도 전류 밀도 IC고, 여기는 변이 전류 밀도 IT가 됩니다. 왜? 변이 전류는 전도 전류보다 90도가 앞서기 때문에, 여기 죄이지 않습니까? 허수축. 자, 그러면 전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밀도 I라고 하는 것은 전도 전류 플러스 변이 전류 IT가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전도 전류가 요만큼이고 시그마 2이고 자, 변이 전류가 요만큼인 오메가 입실론 2다라고 해보면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뭐가 된다? 전체 전류 밀도인 I가 됩니다. 전체 전류 밀도. 자, 그때 여기에서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한다? U 전체 손실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으로 통한 U 전체 역률각은 자,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값은 요거분의 요거가 되겠죠. 그죠? IT분의 IC가 됩니다. 자, IT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입실론 2가 되고요. IC는 시그마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2가 사라지면 밑에는 자, 오메가가 뭡니까? 2파이 F죠. 2파이 F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뭐가 된다? 탄젠트 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값이 자, 1보다 크다.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작다라고 보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값이 자, 이거랑 같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같게 되면 요 탄젠트 델타는 45도로 그죠? 1이라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IC가 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1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전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라고 해서 얘는 이제 도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가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뭐다? 변이 전류가 전도 전류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유전체가 된다 이겁니다. 즉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값이 1, 이것이 이 도체와 유전체에 뭐가 된다? 경계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도체와 유전체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맥스웰 방정식. 자, 맥스웰 방정식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뭐 여러분들 교재에 있듯이,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뭐냐?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전속 밀도를 면적분 한 것이 전체 전하량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때 이것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d는 입실론입니다. 인테그럴 입실론 2의 ds가 되고, 자, 이것은 입실론 인테그럴 2의 ds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로브의 dv다 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자, 면적분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최적적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입실론. 자, 여기에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에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면적분을 최적적분을 하면 다이버젠스 D의 d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 이것과 다이버젠스 D는 로 V랑 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입실론 2는 요거랑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인테그럴 2의 ds는 입실론 분의 q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우스 법칙,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에는 미분형이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은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자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인테그럴 b의 ds. 이건 뭡니까? 자속 파이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적으면 자속 파이는 인테그럴 b의 ds인데, 요 자속 파이는 이 자속 파이로 임의의 폐로가 되므로 이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하면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b의 dv는 0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다이버젠스 b는 즉 자속의 발사는 0이 된다. 그렇죠? 자, 이것이 자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 되고, 자, 이것이 자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 되는데, 자, 이 식에서 요 다이버젠스 B는 0이 의미하는 건 뭐냐? 고립된 자하는 어떻다? 없다. 즉, N극과 S극은 뭔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죠.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자, 즉 패러데이, 정확히 얘기하면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 되겠죠. 그죠? 자, E는 마이너스 N dt d 파이입니다. 그죠? 자속의 변화가, 그죠? 자속의 시간적 변화가 유기기절로 발생한다. N 값을 이 길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마이너스 dt d의 인테그럴 b의 ds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자, 2는 인테그럴 2의
dl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은 인테그럴 컬 2가 되겠고 ds가 되겠네요. 는 자, 인테그럴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가 됩니다. 요것에 ds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 값이랑 요 값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컬 2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가 되고요. b는 뮤 h에 의해서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t 라운드 h다 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 웩스웰 방정식의 제3인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미분형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적분형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라운드 t, 라운드 h, 즉 자개의 시간적 변화가 시간적 변화가 회전하는 전개를 뭐한다?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전개와 자개는 서로 뭐 할 수, 뗄 수 없다. 그죠? 자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회전하는 전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이 되겠습니다.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 자, 식을 먼저 적게 되면, 자, i는 인테그럴 h의 dl, 이것이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류 i는 인테그럴 i의 ds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i는 여기서 면적이나 밀도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인테그럴 h의 dl은 인테그럴 i의 ds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컬 h의 ds는 인테그럴 i의 ds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것과 이것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죠. 컬 h는 i가 됩니다. 다시 쓰게 되면 i라고 하는 것은 전도 전류도 있고 변이 전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컬 h는 시그마 E, 전도 전류 밀도는 시그마 E고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D가 됩니다. 자, 이때 이것이 주회적분에 의한 적분형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미분형이 됩니다.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라운드 T, 라운드 D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개의 시간적 변화는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한다 라는 것이면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이 네 가지의 식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 또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계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에 대한 파동 방정식. 자, 우리가 좀 전에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에서 이러한 식이 있었습니다. 컬 E는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T, 라운드 H라는 게 있고요. 컬 H는 입실론의 라운드 T, 라운드 E. 그쵸?
라운드 라운드 여기에서는 이제 전도전류 IC가 0이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유전체 해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요것을 가지고 무엇가 나오느냐? 파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유도 과정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라플라시안 E는 입실론 뮤 라운드 T의 제곱 라운드 제곱 E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H는 입실론 뮤 라운드 T의 제곱 라운드 제곱 H다라고 하는 이 파동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파의 특징을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전자파의 특징. 자, 여기에서 3차원 좌표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편의상 X축, 이것을 Y축, 이것을 G축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는 X축의 방향으로 이러한 파형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방향으로. 그럼 얘는 전개는 E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자개는 이 전개와 항상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항상 수직입니다. HY. 자, 그러면서 진행은 E, X, H, Y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서 진행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느냐? G축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파의 진행은 진행 방향은 어디로? E, H, G. 그러니까 뭡니까? E 크로스 H죠. E 크로스 H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진행을 한다. 즉, 전개와 자개는 수직이고, 전개와 자개는 항상 수직이고, 진행파의 방향은 어디다? E 크로스 H의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진행이 된다. 라는 내용을 꼭 좀 기억을 먼저 해 두시고, 자, 이때 여기에서 자, 교지에 있는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개와 자개는 공존하며, 그러니까 전개와 자개는 서로 공존하며 직각 방향으로 진동을 한다. 그러니까 전개가 X축 방향으로 진동하면 자개는 Y축 방향으로 진동을 하더라. 자, 두 번째. 자, 진공 또는 완전 유전체에서 전개와 자개의 파동에 위상차는 없다. 위상차는 없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 얘도 출발을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얘가 이렇게 출발한 거면 요만큼에 대한 뭐가 생긴 거 위상차가 존재하는 거죠. 자, 즉 전개와 자개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전개와 자개는 서로 어떻다? 수직이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전개와 자개는 위상차가 어떻다? 없다. 그죠? 위상차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자파 전달 방향은 E 크로스 H다. 그죠? 방금 얘기했던 거죠. E 크로스 H의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자, 네 번째, 전자파의 전달 방향에 이 H 성분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얘는 우리가 전개가 EXI 플러스
yj 플러스 2gk 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얘가 2x면 h는 분명히 hxi 플러스 hyj 플러스 hgk가 있다라고 하면 자 전개가 이 x 방향의 성분만 있다 하면 얘가 없고 h는 이 y에 대한 성분만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그 얘기는 뭐냐? 자, 전개의 방향이 이 방향이다라고 하고 전개의 방향이 이 방향, 꼭 x, y, g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개의 방향이 이 방향이면 자개의 방향, 얘와 수직인 이러한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진행 방향은 E 크로스 H입니다.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개 진행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 된다. 얘와 얘도 수직이고 얘와 얘도 수직이고 얘와 얘도 수직인 요게 E 크로스 H 방향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림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자, 전개 방향이 이 방이고 자개가 이러한 방향이면 무조건 진행판은 이 방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네 번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전개와 자개의 B는 전개와 자개의 B는 H분의 2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입실론분의 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전개와 자개가 공기나 진공 중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입실론 제로, 뮤 제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자,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이거 계산해보시면 얘가 120파이가 됩니다. 공기나 진공에서. 그럼 120파이라고 하는 값은 377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나 진공에서 H분의 2는 120파이, 377이구나. 그쵸? 자, 그럼 여기서 2는 이렇게 쓸 수 있는 377H. 어디 공기나 진공 중에서. 자, 공기나 진공에서 그쵸? 전개는 자개의 몇 배라는 얘기? 377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파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나 진공 중에서 전개의 세기가 자개 377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개를 무시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전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파라는 용어보다 이 전파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내용이 이거죠. 그죠? 전개는 자개 377배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파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속도. 자, 전파 속도는, 자, 좀 전에 전자파에서 전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전자파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이러한 모양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겁니다. 진행을 하겠죠.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1주기 t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란다 미터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를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시간 t분의 란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간 t분의 1, 주기분의 1을 우린 주파수라고 해서 얘를 란다 f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속도 v는 란다 f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속도 v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공기 중이다 라고 하면
자, 공기나 진공 중에서의 전파 속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대입해보시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이 나옵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빛의 속도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 속도 v는 란다 f 또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자,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배운 것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뭡니까?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다시, 임피던스는 뭐다?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자, 전압 V는 인테그럴 E의 dl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전류 I는 인테그럴 H의 dl이다라고 쓸 수 있나요? 그죠? 이거 V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E 이렇게 쓸 수 있는 E는 인테그럴 E의 dl. 그러면 여기에서 I분의 2라고 하는 것을 H분의 2다라고 쓸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럼 이게 뭐였습니까? 루트 입실론분의 뮤였습니다. 그죠? 어떠한 매질에 고유 임피던스를 이타라고 쓰면 H분의 2다라고 쓸 수 있고, 요것이 루트 입실론분의 뮤다 라고 쓸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배웠던 공식 중에 이런 것, C는 입실론 뮤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요 식에서 자, LC는 뮤 입실론에서 요 식은 크로스로 맞나요? 네, 크로스로 했을 때 이거 아닌데요, 그죠? 자,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요 입실론분의 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입실론은 C와 관련돼 있고 뮤는 L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임피던스를 루트 C분의 L이다 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매질이 만약에 공기다 라고 하면 이것이 뭐가 되는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가 되고 이것이 120 파이 이것이 377 옴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선로에서의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선로에서의 임피던스. 자, 전송선로에. 자, 만약에 어떠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대지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송 선로에는 분명히 저항도 있고요. 리액턴스라는 것도 있고 대지와 컨덕턴스라는 것과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직렬 임피던스를 우리가 G라고 하면 이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병렬 어드미턴스는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고유 임피던스 또는 고유 임피던스 또는 뭐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G라고 쓸 수 있고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G 플러스 J 오메가 C 자,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R 값과 G 값이 0이라면 고유 임피던스 G0라고 하는 것은 루트 C분의 L 오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축 케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축 케이블. 자, 동축 케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공식을 자, 동축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도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체를 한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둘러싸고 자, 실질적으로 전류는 여기에 흐르지만 여기에는 유전체를 채워놓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매질에 유전율은 입실론이고 투자율을 뮤라고 하고 여기에 반지름을 A 여기에 반지름을 B라고 하면 공식 우리 다 공부했었습니다. C는 얼마입니까? C는 이 부분에서의 C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었고요. L은 2파이 뮤분의 ln A분의 B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축 케이블에서 다 단위 볼게요. 페럿 퍼 미터. 자, 여기는 헨리 퍼 미터. 자, 이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m라고 하면 요 단위 길이당 고유 임피던스 G0는 루트. 자, C분의 1이었습니다. C는 얼마입니까? 2파이 입실론. 여기는 ln A분의 B. 여기는 2파이 뮤분의 ln A분의 B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이것과 이것이 서로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맞나요? L 값은 그죠? 2파이 뮤가 되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값이 아니, 여기 약분이 안 되죠, 그죠? 잘못 얘기했네요. 자, 약분이 안 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값이 자, 루트 자, 요거랑 안에 거분의 그죠? 2파이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입실론 뮤 곱하기 ln A분의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요 앞에 것이 나옵니다. 2파이분의 1 루트 입실론분의 뮤 그죠? 곱하기 ln A분의 B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파이분의 1 곱하기 입실론제로 뮤제로 나오면 얼마입니까? 120파입니다. 루트 입실론 S 뮤S 곱하기 ln A분의 B. 자, 요거 계산은 얼마입니까? 60이 되겠죠.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ln A분의 P 5미다라고 하는 우리 고유저항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옴퍼메타죠, 그죠? 공식을 알고 계시면 이러한 식은 어렵지 않게 유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파와 투가 개수와 반사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예를 들면, 자, 이러한 턱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임피던스를 G1이라고 하고 여기 임피던스를 G2. 서로 다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전자파가 왔을 때 요렇게 와서 땅 부딪혀서 반사되는 애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일부분은 반사가 될 거고 일부분은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서로 임피던스가 달랐을 때. 자, 그러면 반사되는 애는 얼마큼이냐? 그래서 반사계수라는 게 나오고요. 반사계수는, 자, 로는 G1 플러스 G2분의 G2 마이너스 G1이 되고요. 투과계수는 G2 G1 플러스 G2분의 2 G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반사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사 조건. 자, 무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온 것이 그대로 여기로 다 통과된다는 얘기죠. 자, 무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사 계수가 0이 돼야 됩니다. 이 값이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G1과 G2가 같으면 뭐가 된다? 반사가 되지 않는다. 즉, 맞는 얘기죠. 여기가 다 임피던스가 여기가 G1, 여기도 G2인데 얘가 같으면 얘 모양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파가 들어오면 걸릴 게 없기 때문에 다 그대로 통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사계수와 이 투과계수에 관련된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반사계수가 더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사계수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인팅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팅 정리. 자, 포인팅 정리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자, 먼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개와 자개는 분명히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전개와 자개는 공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전개가 있으면 자개도 있고 자개가 있으면 전개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포인트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 안테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자, 이 안테나로부터 이 전자파가 어떠한 형태로 뻗어나가겠습니까? 당연히 구의 형태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구의 형태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겠죠.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R이다라고 하면 자, 어떠한 단위 면적에서 자, 여기에 P0라고 하는 우리가 안테나에서 전자파를 내보내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P0W다라고 하는 전력을 내보내면 자, 전력을 내보내면 자,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전파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파가 될 것이고 좌파는 이거의 수직인 방향 이렇게 될 거겠죠. 진행은 이러한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죠? 좀 전에 얘기했었던 전자파에서 마찬가지로 전개가 X축으로 이렇게 되면 자개는 H축으로 될 거고 방향은 G축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P0만큼의 전력을 내보내면
여기에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P는 당연히 단위 면적당 P 제로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와트 퍼 제곱미터. 그때 자, 이 P라고 하는 벡터는 E 크로스 H가 됩니다. E 크로스 H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외적입니다. 그럼 E 절대 크기만 보면 E H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전개와 자개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수직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E H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될 것이고요. 자, 만약에 여기가 공기중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진공이다라고 보면 공기나 진공에서는 전개가 자개의 몇 배라고 했습니까? 377배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또한 H분의 E는 분명히 루트 이플런분의 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E는 루트 입실론 뮤 H가 됩니다. 그쵸? 자, H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루트 입실론 뮤 H의 제곱이 P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H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뮤 입실론 2가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뮤 입실론 2의 제곱이 되더라. 자, 공기 중이면 자, 요 값이 얼마가 된다고 했습니까? 377. 그쵸? 2는 377 H라고 했습니다. 그럼 P는 EH에서 E 대신에 이거 넣으면 377 H의 제곱 또는 377분의 1 2의 제곱으로 그쵸?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자, 요 포인팅 벡터를 안다면 E는 루트 377분의 P가 되는 거고 H는 루트 377분의 1의 P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팅 벡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요 내용과 그다음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요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 관련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